오, 집과 관련돼서 깨달은 이치에 대해서 쓴 설 이거야. 그러네요.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한 전형적인 설의 특징. 위에다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방금 본 거 있잖아. 2단 구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이 가진 의미를 이 이욕설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유추. 그것을 확장하는 사고가 드러난 한문수필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쳐야 하는구나 알았어. 사람의 몸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쳐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내용을 확장해서 나란 일에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 이렇게 이야기는 흘러갈 거예요. 왼쪽으로 올게요. 한문수필이고 설입니다. 교훈을 주고요. 경험적이에요. 행랑제를 수리한 일의 경험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집에 관련된 일을 사람의 몸에다가 유추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고쳐야 돼.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이렇게. 봤더니 이가 조금 상해서 썩은 것 같대. 당장 치과 가야 돼. 묵히면 묵힐수록 아프고 돈 들어. 그런 얘기인 거야. 사실 의견의 구성 방식 2단 구성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유추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유추. 밑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합니다. 왜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게 하려고, 평범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주려고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글쓴이의 깨달음을, 이 말 중요해. 깨달음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집 얘기야, 몸 얘기야, 나란 얘기야? 나란 얘기야. 일상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정치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가문만 돌보던 탐관오리가 횡행하던 당시 상황에서에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지도자들이 늦기 전에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올게요. 됐어. 뒤에는 내 이해와 감상 나중에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짧아. 금방 끝나.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 나는 수필에서의 나니까 전부 다 글쓴이 자신이야. 마지못해 일을 모두 수리를 했었다. 마지못해 오랫동안 미뤄왔음. 그런데 그중 두 칸은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지만 알면서도 망설일까 하다가 손을 못 댔고, 두 칸은 오래됐고 망설이다가 손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최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봤더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지. 한 번 맞게 비를 맞지 않은 건 제목이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어 비용이 많지가 않았다. 가 옆에다가 쓸게요. 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돈 많이 든 거랑 적게 든 거랑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해 드렸어. 꼬불꼬불이랑 그냥 밑줄이랑 대조야. 이렇게.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미리 쓰죠. 유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건 사람의 몸, 신체로 해석할 게 아니라 사람이나 그 자신. 여기 봐. 유추적인 적용 1.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끊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또 끊어. 잘못을 알고 고치지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쓸 수 있냐 없냐 대조도 역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유추와 대조가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 밑에다가 미리 쓸게요. 확장. 이 글은 유추와 글을 바탕으로 한 확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어떤 것 같아? 집, 수리. 사람의 몸과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간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위협이 된다. 유추적 적용 2라고 해놨는데 저는 유추, 확장 요 말을 쓸 거예요. 물론 다에도 유추 쓰인 건 맞아.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런 연유에 늦어버린 후에 그제서야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어찌 조심하지,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경계해야 한다. 얘도 서리법 쓰여져 있네. 깨달음을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내용은 그냥 그게 다야. 뒤에 이해와 활동 볼게요. 퇴락한 경험체의 퇴락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정치 현실에 적용한 교훈적 수필이다. 적용에다가 동그라미 유추. 구조적으로 보면 슬견설처럼 경험 깨달음의 2단 구성.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험, 유추, 의미 확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확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험이야? 가나다 중에 가까지 경험이야. 나다가 깨달음이고. 그럼 앞으로 또 넘어와.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지. 어머니.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굵게 이렇게 끊어놓고 여기 앞에가 경험. 그리고 나다 묶어서 깨달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가까지 경험, 나다 깨달음. 다시 또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어서 볼게요.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선 집수리했었던 경험을 통해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폐해가 얼마나 큰지 설득력. 대상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집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바로 고쳐야 한다라는 깨달음. 대상의 의미 확장을 통해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한시바삐 제거해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개혁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재를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 쓰는 재주는 확실히 있어. 이렇게. 강화도에 가면 이 아저씨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올 수 있어. 마치 관리 안 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어. 이욕설의 구성. 이 말들은 외워놓읍시다. 첫 번째, 집이라는 대상을 분석하고 유추를 한 다음 의미를 확장합니다. 집수리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유추하고 확대해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것들 확인.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설의 특징.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며 자기 의견을 설명한다. 한문문체다. 수필에 가깝다. 비유나 우의적 표현 많이 사용한다. 됐어. 나머지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밑에 나온 나무 접붙이기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 오늘 고3 마지막 파이널 문제에서 이 나무 접붙이기 지문이 있었네. 설, 수필 이런 거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고3 모의고사에도 직접 나온다. 이야기. 잠시 정지.